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MMA 10몇 년 전에 AMMA를 먼저 시작하고 킥복싱, 무에타이, 유도, 주짓수 그리고 마지막에 복싱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지금 복싱을 하고 있는데 복싱 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그 무채색 그분하고 신종훈 전 금메달리스트 그분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신종훈 선수 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싱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복싱으로 리벤지를 해야 된다 막 이상한 말들이 좀 많길래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하나 얘기해 볼게요. MMA와 복싱의 실전성에 대해서인데 애초에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 실전성을 운운하고 싸움이랑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전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우리 남자라는 존재들이 싸움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MMA가 절대적으로 실전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MMA라는 거 용어 자체가 믹스드 마셜 아츠, 그러니까 종합 격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도, 주짓수 모든 무술들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무술이기 때문에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복싱이나 주짓수, 레슬링 아니면 뭐 태권도 이런 단일 종목들이 종합 격투기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업색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서고 MMA 선수인데 푹 걸렸어요. 그래서 쓰러져. 이렇다고 해서 내가 복싱을 MMA에서 증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업색적인 요소가 된 거죠. 그렇게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내가 유도 선수야. 그리고 막 MMA 선수야 했어. 근데 내가 잡아서 넘겼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가 더 강한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증명이랑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서 종목 대 종목에선 MMA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MMA 매니아들이 복싱이나 주짓수, 레슬링 이런 종목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복싱 못 밥이다, 레슬링 못 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MMA 선수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MMA를 하고 있지만 나는 복싱도 하고 있고 레슬링도 하고 있고 주짓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주짓수나 복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격투기가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종합격투기를 수련하는 매니아들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근본적인 종목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이게 대본 같은 게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질문을 친구들이 나한테 해주면 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궁금한 거 먼저 얘기해. 일단은 그 신종훈 단장님이 이제 군장님한테 진 이유 그게 일단 우선 체급이나 링 이런 것들은 그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신종훈 관장님은 원래 50kg대 시합을 뛰던 사람이 49kg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몸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몸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운동선수의 몸은 아니죠. 그러니까 몸 관리가 우선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피지컬에서 살로 찌운 거란 말이에요. 지방이나 이런 다른 것들로 오버를 한 거예요. 60kg를 맞추려고 찌워 있는 상태고 무쇠색 그분은 몸을 보면 알겠지만 체지방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 위체급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체급에서 올라와서 맞춘 사람하고 위에서 낮춘 사람하고의 근력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예 근력 싸움이라는 것 자체에서 우위를 정할 수가 절대 없었을 거고요. 복싱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킹 하는 종목에서는 그나마 체급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요. 근데 MMA에선 더 절대적으로 체급이 유리합니다. 부딪혔을 때 힘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MMA를 했을 때 신종훈 관장이 굉장히 불리했다. 그리고 또 몸 준비도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맥그리거도 복싱 선수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뭐 복싱이 뭐다, 뭐 MMA가 뭐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핑계입니다. 그냥 링 위에 올라가면 그냥 선수의 선수로 봐야 돼요. 복싱 대 MMA 선수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종목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베이스로 이제 신종훈 선수가 뛰면서 이렇게 치게 되는데 우선 상체 중심이 떠 있습니다. 신종훈 선수의 타격 방법이. 근데 MMA에서는 태클을 특히 무채색 그분이 신종훈 선수랑 타격으로 맞붙으려고 했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뻔하게도 레슬링 기술들을 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레슬링 기술 쓰려고 하는데 중심축이 너무 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 대한 테이크다운 디펜스에 대한 개념도 없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뒤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이크다운 디펜스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던 상태로 보입니다. 왜냐면 중심을 그만 너무 빨리 내줬거든요. 영상들을 보면 다 중심을 그만 다 내줘요. 예를 들어서 잡혔다. 상체를 잡혔어. 상체. 그럼 이런 데 잡히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엉덩이나 이런 것들로 코어 힘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어를 잡히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코어를 잡히냐 안 잡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리고 또 킥도 찼지. 자, 킥을 차면
무채색 그분이 킥을 굉장히 편하게 계속 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레슬링을 잘하고 상대방으로 레슬링을 내가 잘하고 넘어뜨릴 수 있고 이런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함부로 킥을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에타이처럼 뭐 이래가지고 킥 꺼내하고 이렇게 공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MMA에서는 킥을 내기가 좀 두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킥을 잡고 넘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킥을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에타이 킥처럼 허리를 깊게 넣는 깊게 이런 킥들을 MMA에서는 쉽게 못 차요. 왜냐면 깊게 넣으면 얘가 맞거나 잡히거나 이럴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그래서 MMA에서 대부분 약간 올려치는 킥이라든지 빨리 행수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차죠. 근데 무채색 그분은 아예 돌려서 막 깠단 말이에요. 막 날라차려 까고 이유가 이 킥 방어나 디펜스나 레슬링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타격 빼고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우위를 정할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차면 그냥 막 다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엉키면 또 잡히고 그러니까 거의 질 수밖에 없는 패턴 옵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영호 선수가 그나마 우위를 점하려고 했으면 조금 그 백스텝이나 테이크다운 디펜스 중심축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 좀 막 그리고 약간 레벨 체인지를 주면서 근데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이크다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줬어야 돼요. 쉽게 못 들어오게. 그리고 애초에 근데 그래도 졌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그냥 킥 방어라든지 이런 데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킥을 차 이렇게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킥도 방어도 막 해주고 킥을 잡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다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MMA에 대한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었습니다. 킥방어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근데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웠다든지 뭐 이런 포장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퍼를 받았어요. 오퍼를 받아서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핑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진 거는 진 거라고 깔끔하게 인정해야 되고 복싱 팬들도 여기서 무슨 복싱을 내가 괜히 수련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뭐 회의감이 든다. 아니면 뭐 그만둘까 하는 거. 막 그런 얘기들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복싱이 옛날에 사실 제가 복싱을 지금 하고 있지만 복싱 문화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복싱 선수가 MMA 선수한테 쳐 맞았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복싱으로 리벤지를 해서 어쩐다 이런 말 해. 근데 헬창, 헬스 하시는 비하해서 죄송한데 소위 헬창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하고 아니면 레슬러 분들하고 복싱 스파링 해갖고 막 다운시키고 이러면 막 100만 조회수 찍고 50만 조회수 찍고 막 하면서 복싱의 위대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사실 한심한 겁니다. 종목이 다르다는 걸 내가 유리할 때는 인정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그래서 다르다는 거를 MMA 매니아든 복싱 매니아든 다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아예 다른 운동은 아니지만 결은 같지만 조금 다른 운동이다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신관장님께서는 이제 엘리트 복서 출신이시고 국가대표셨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 복서가 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래요. 프로 복서, 엘리트 복서, 무슨 뭐 아메리칸 복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이팅 스타일 이게 더 중요한 걸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MMA에 적응해가지고 싸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신영 관장님보다 김한길 선수나 그런 분들이 훨씬 잘했을 거예요. 커리어는 신영 관장님이 훨씬 높지만 다른 분들이 더 잘했을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영 관장님의 탑법 같은 게 좀 가볍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MMA 선수를 내가 복싱 선수가 딱 업셋을 주고서 때리려면 펀치가 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타점 같은 것도 엄청 딱딱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얇게 치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결국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맥그리거나 이런 선수들 보면 깊게 치죠. 아주 스트라이크 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딱 보내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거리를 잡고 보내고 이러면 조금 더 유리한 타법이 되는 거예요. 복서가 굳이 MMA 선수랑 MMA 룰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내가 한다 치면 난 중심축을 좀 낮게 잡을 것 같아.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내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낮게 잡고 이렇게 레벨 체인지 계속 주면서 들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글러브가 크긴 한데 턱 부분이나 관자나 이런 쇼크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자놀이나 턱 라인을 쇼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짝만 탁 갖다 대도 쓰러지는 포인트가 쇼크 포인트인데 이마, 코 이런 데 잘 안 쓰러져요. 그래서
복서들은 MMA 선수보다 타격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스트라이킹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간 선수가 MMA 선수랑 붙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MMA 타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턱조가리에 딱 갈겨줘야 돼.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 빅샷을 해가지고 오버핸드 빅샷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트라이킹을 해야 된다. MMA 선수랑 복서가 하려면 테이크다운 그냥 스트라이킹적인 요소가 있는 선수가 유리하다. 그리고 또 MMA나 레슬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김한길 선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엉키면 막 잡기도 하고 막 잡고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서지만 레슬링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은 요번 경기처럼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성적인 요소가 좀 더 부과돼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신관장님이랑 또 MMA로 막 누군가가 한다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신관장님은. 그러면 일반인 복싱 몇 개 하라고 레슬링 몇 개 하라고 지수 몇 개 하라고 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거네. 무기가 더 많으니까. 왜냐면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봐보세요. 종합격투기라는 거는 우리가 복싱을 하면 이 복싱이라는 이 틀 안에서 싸우는 거고 태권도면 뭐 태권도 안에서 싸우는 거지만 종합격투기라는 것은요 어떤 한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스탠딩 영역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싸우겠지. 근데 넘어졌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라운드 영역에 가는 거예요. 레슬링 영역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신정원 관장님이 아무리 주먹이 뭐 어쩌고 신정원 관장님이 주먹이 아무리 뭐 세거나 뭐 잘 맞추거나 복싱을 잘하거나 이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신정원 관장님이 레슬링을 0개월 했다. 그럼 레슬링을 3개월 했어요. 그러면 레슬링 영역에서는 이 친구가 3개월밖에 안 했지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전에 난 타격 지점에 있을 땐 당연히 불리하겠지만 엉켜서 레슬링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복싱의 장점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다 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신종영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영역이 다른 데서 가서 싸우는 건 다르다. 그래서 신종영 원장님이 이기려고 했으면 내가 잘하는 영역으로 가장 끌어와야 되고 가장 많이 유지를 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타격거리에서는 내가 이긴단 말이야. 근데 이미 타격이 후방에 났어. 그래 잡혔어. 이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복싱과의 뭐다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역이 다른 거. 종합격투기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싸우는 영역이.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더. 그러면 진짜로 한 번 더. 자 3개월씩 둘 다 3개월이야. 근데 한 명은 MMA 수련자 3개월이고 한 명은 복싱 3개월 수련자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교육을 분수법으로 이렇게 배웠냐, 전수법으로 배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MMA를 3개월 배웠으면 막 한 번에 킥도 배우고 레슬링 개념도 배우고 복싱 개념도 다 배웠어. 그러면 이 친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분수법으로 3개월 동안 내가 뭐 복싱부터 할 거야, 뭐 킥부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간 선수들은요 3개월 동안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싱 3개월 배운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복싱만 전문적으로 내가 3개월 한 사람하고 뭐 어설프게 뭐 단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보면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격에 대한 이해를 완전 한 상태가 3개월쯤 됐다. 근데 좀 애매한 상태다. 그럼 내가 유리할 수도 있지. 근데 MMA가 강해지는 구간은요. 모든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다 이상으로 찍었을 때부터 MMA가 가장 강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MMA도 약간 애매해요. 모든 기술이 다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MMA 선수는 경력이 조금 돼야 잘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서가 굳이 MMA 선수나 MMA 룰로 할 이유가 없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서들은 대부분 이 스탠스를 지킵니다. 자, 들어. MMA처럼 할까요? 지켜요. 그래서 내 타점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거리가 잡히면 복서들이 잘하는데 복서랑 MMA 선수들이 했을 때 많이 보이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하다가 엉켰어. 그러면 이때부터 끝나. 이렇게. 근데 그나마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타점이나 치는 그 각도를 조금씩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틀어진 데서도 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때리다가 들어. 다시 디펜스 라인으로 들어가서 때려. 그 다음에 밀어봐. 그러면 밀렸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 어느 정도의 그런 몸싸움을 몸싸움을 알고 섞어줘야 있어야 돼. 된다. 섞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몸싸움을 조금 이해를 시켜줄게요. 진짜 제대로 레슬링 기술이나 뭐 테이크다운이나 이런 것들 제가 여기서 찍거나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돼요. 힘싸움에 대한 이해. 자, 봐봐. 잡혔어요. 잡히면 보통 복서들은 이 허리를 잘 내주거든요. 이렇게. 허리를, 이 코어를 잡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엉덩이 뒷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다리를 하나 잡혀. 다리 잡았어. 다리 잡아도 뒤로 빼줘야 돼요. 뒤로 체중을 좀 빼줘야 돼요. 디펜스는. 아니면 진짜 봐봐. 잘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선정하면 체중을 좀 뒤로 빼주는 연습들도 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코어를 살리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넘어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엉덩이 힘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거. 타점이 꼬여도 차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약간 좀 어렵습니다. 혹시 검정님이 지금 상태로 대회를 나가도 뛸 수 있는 수준인지? 아, 그거는 검정님이 몸 관리도 하신 거나 이런 자세라든지 기술적인 것들이 되게 수준급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합 같은 거 뭐 센트럴 리그 이런 거 하셔도 뭐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신종 관장님하고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예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요소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네. 복서들은 어쨌든 잡는 거에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복싱 스파링 했어. 그러다가 만약에 잡아 그러면 브레이크 하잖아요. 네. 그렇지. 네. 브레이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생각을 완전 바꿔야 돼요. 다 잡을 수 있어요. 팔도 잡을 수 있고 머리 잡을 수 있고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서라고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들어왔어. 그러면 복서는 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면 내가 때리려고만 하고 뭐 잡고 내가 넘기고 이런 거 상상을 못하니까 때리려고만 해. 근데 밀어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힙으로 들어 머리 들어. 그럼 보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때리려고. 근데 안 때리고 밀어내도 된다. 좀 제대로 들어. 잡았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복싱에서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MMA에서는 머리 밀고 다 머리 막 이렇게 밀어도 되고 다 밀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아마 신종 원장님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거기 추가할 건데 신종 원장님이 헬마운트에서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인데 신종 원장이 뭐 했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이 뒤쪽 코어를 안 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었고 오히려 이게 들렸지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코어 힘을 아예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준비를 다시 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해야 돼. 그럼 내가 이미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럼 또 때리려고 해. 그럼 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하게 내가 못 때리게 불편하게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용하는 끌어왔잖아요. 끌어와서 여기서 브릿지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해야 돼. 이 코어 뒤쪽을 살리면서. 근데 아주 편하게 이걸 들고 이렇게 맞아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줬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지면에 대도 되고 뭐 한쪽만 대도 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불편하게 날려줘야 돼. 불편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다시 잡고 팔 잡으려고 하면 또 팔 불편하게 하고 또 팔 잡으려고 하면 불편하게 하고 이걸 반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케이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우선 이게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어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면 봐봐요. 이 코어가 이미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로 뭐 하겠는데 해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몸도 쓸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면 팔을 짚거나 그래서 엉덩이 오히려 뒤로 뺐을 것 같아. 이 코어 이 케이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때도 때려주고 뭐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 우선 페이는 어쨌든 MMA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엄청 기본적인 기술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기술만 알았어도 그 정도의 허탈한 패배는 안 했을 거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러 번 재차 얘기하지만 이해도에 대한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싱 선수지만 레슬링을 할 거면 레슬링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고 레슬러가 복싱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조금 없이 했던 경기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많이 아시는 뚝배기 사범님하고 스파링 한 적도 있고, 뚝배기 사범님이 우리 팀아벌론 저희 팀에 와서 훈련을 또 하시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 오셨을 때 좀 많이 헤매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라데처럼 얼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이런 운동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복싱에서 얼굴을 맞게 되니까 조금 약간 헤매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복싱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뚝배기 사범님이 가라데처럼 몸 막 세리 갈기고 막 이런 힘을 얼굴로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을 좀 거치고 했다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냥 이해도가 좀 높았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신용 원장님께서 무채 그분한테 뭐 일반인한테 발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사실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개인의 문제다 뭐 복싱 문제다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가십 정도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상 MMA 매니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MMA보다 복싱이 강하다, MMA보다 뭐 가라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무의미하다고 또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세계적인 선수들을 빗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국내에서 비교해볼게요. 좀 이해가 되기 쉽게 로드 FC의 주먹용다 출신의 김영수 선수 그분도 레슬링 베이스고 신건호 선수도 레슬링 베이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 선수도 가라데 베이스잖아요. 그것처럼 MMA 선수들도 MMA를 먼저 시작한 분도 있지만 베이스가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내가 전에 배웠던 운동 아니면 뭐 그런 베이스였던 운동 이런 것들을 뭐 까내리고 무시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뭐 가라데에서 가지고 있던 거, 뭐 무에타이에서 가지고 있던 거, 복싱에서 가지고 있던 장점 이런 것들 내 색깔로 가져와서 MMA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완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싱에 대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을 필요도 없고요. 뭐 MMA 하시는 분들도 뭐 복싱을 뭐 발라버렸다. 소위 말해서 무채색 그분이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짤로만 봤거든요. 짤에서 뭐 복싱을 뭐 발라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액션적인 거, 어떤 어그로적인 거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그분도 조금 생각하시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싱 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 경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금메달리스트가 일반인한테 뭐 발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신영 반장 그분 자체가 MMA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얘도 체급이나 뭐 근질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하고 뭐 그랬다면 그러고 이해도 좀 있고 그랬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다 이프는 다 핑계입니다. 굳이 핑계 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게임에서 진 거고 근데 이게 복싱과의 어떤 MMA와 뭐 킥복싱 간의 이런 가치랑은 전혀 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들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매니아들도 그렇고 막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은 운동이에요. MMA 하려면 복싱 배워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다 똑같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좀 신종 원장님도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기로. 안 받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그러지 맙시다. 다 운동 좋아하는 분들끼리 다 좋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끝!